네. 먼저 이 얘기를 들어보기 전에 오늘 이 대통령의 이 머리 손질 의혹과 관련해서 직접 접한 세월호 유가족이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 같이 들어보시죠. 너 미쳤구나. 무엇을 감추기 위해서 또 쇼를 하나. 그날 그 이른 시간 저는 눈을 떴을 때 진짜 눈곱도 안 떼고 저는 학교로 뛰어 올라갔었거든요. 그런 생각부터 연출을 하기 위해서 올린 머리를 했다. 진짜 다 쥐어 뜯어버리고 싶었어요. 이 나라의 엄마라면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진짜 머리를 할 수 있을까?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진짜 머리를 할 수 있을까? 유가족의 분노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 부분이 맞다면, 민영수 원장님. 예. 진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는데 저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결국에는 터졌는데 일부 많은 분들은 참분들도 사실 알고 있어요. 대통령이 되시기 전부터 대통령이 머리를 밤에 풀어버리면 아무도 안 만났어요. 예. 아무도 안 만나고 그러니까 당연히 결제도 뭐고 안 들어갔거든요. 원래 민영 원장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전에 많이 얘기를 들었죠. 그 새누리당, 한나라당 사람들에게서. 그리고 이제 뭐 국선동가 그런 거에서 혼자 이렇게 그 도 체조 같은 것도 혼자 하신 거. 하여튼 대통령이 혼자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문제가 됐다는 생각이 했는데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 떠나서 그랬었는데 이미지 정치의 폐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유경수 여사의 이미지 그대로 받아가지고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표도 많이 얻고 그렇게 됐는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정말로 저 사고가 나가지고 저렇게 있는데 90분 아니라 뭐 20분, 10분이라도 머리할 생각이 있다는 게 우리나라 대통령 맞습니까? 이건 저 아이들의 엄마를 떠나서 모든 국민이 생각할 적에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게 진짜라고 그러면은. 진짜 본질로 가기 전에 잠깐 저희가 예를 들어볼게요. 좀 황순 앵커 머리를 한번 비춰주실까요? 뭐 오늘 뉴스토크 보기 전에 앵커 좀 머리 스타일이 좀 바뀌었지 않나 궁금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이게 황순 앵커 올린 머리잖아요. 90분 정도 진짜 걸립니까 이게? 네, 저는 이제 생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90분까지는 소요가 안 됐지만 40분 정도 걸리긴 했는데 예. 아무래도 핀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손이 많이 가는 건 사실이었고 조금 손질에 불편함이 있었던 이게 거죠. 이 머리가 헤어스프레이도 상당히 많이 뿌리나 보죠. 그렇죠. 핀과 헤어스프레이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머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풍성하게 만들려고 뭐 뒷머리 이렇게 핀도 꽂고 머리 전체적으로 스프레이도 많이 뿌리니까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없는데 좋습니다. 올린 머리를 여기까지 좀 정리해 보는데 고 박사님. 네. 지금 사람들이 더 공부를 하는 게 어제 바로 청와대 해명이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고 좀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저에게 더 많은 분노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대통령은 서면 보고를 받으며 머리 손질을 했다. 소요 시간은 90분이 아니다 20분이다 라고 했는데 저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90분이든 20분이든 뭐 상황을 따질 때가 아니고 지금 저 시간에 예를 들면 지금 머리를 했다는 시간이 바로 세월호가 아주 침몰에 막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간 자체가 오후에 나중에는 이제 선수만 남았습니다만 중대본 갈 때는 선수만 남아가지고 이미 배가 다 가라앉았고 그때 정말 저 순간이죠.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저런 순간인데 그 순간에 어떻게 배가 저렇게 침몰해 가는 순간에 대통령이 머리 손질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고 여성들은 일어나면 아침에 하는 거 아닙니까? 출근 안 합니까? 왜 오후에 머리 손질합니까? 사실상 지금 알려지기는 오전에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후에 이제 뭐 중대본 간다고 뭐 이렇게 이미지를 좀 부수수 하기 위해서 뭐 머리 손질을 하러 들어갔다는 식의 그런 해명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사실은 오전에 출근을 하셨고 관절로 했든 어디로 했든 했다면 머리 손질은 이미 되어 있는 겁니다. 뭐 머리 손질 부수수하게 뭐 이미지 만들어 갖고 가려고 그 시간에 그 아까운 시간에 90분이든 20분이든 단 5분이든 허비를 하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청와대 관계자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소리가 더 지금 국민들의 화를 돋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부수석에 만들었던 건 청와대 관계자 얘기는 아직 아니고 저 일부 이제 보도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우선 모습 자체도 좀 얼굴이 좀 부어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래서 그 이전에는 뭐 했느냐도
의구심을 늘 갖고 있습니다. 저 모습을 보면은 정신이 떨어졌던지 아닌 것 같고 어디서 꼭 잠깐 자다 나오신 분 얼굴 아닌가 이런 일단 뭐 생각이 머리 들고 스타일을 좀 나와서 집중을 말씀하시는 해보죠. 것도 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지금 하고 계셨기 때문에 국민들이 의혹을 갖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서면 보고를 받았던 머리 손질을 하면서 그러면 텔레비를 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와갖고 하시는 말씀이 중대본 와서 저 머리 손질하고 90분을 했던 20분을 하고 와서 하시는 예. 말씀이 아니 군명조끼를 입었는데 그거 찾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자다 봉장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습도 꼭 자다 알겠습니다. 일어나신 것 예. 같고 그런 저런 부분이 지금 의혹이 해명도 안 되는 데다가 거기다 머리 손질을 했는데 20분밖에 안 했다. 이런 얘기를 청와대가 지금 공식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예. 국민들로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뭐 흐트러진 모습으로 나오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있고 또 박 대통령이 유난히 머리에 집착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여론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위기 상황이고요. 비단 대통령직뿐만이 아니라 공직의 여성들 있는데, 이제 예를 든다면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고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머리를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새벽에 하고 나오거든요.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고, 지금 이제 9일날 탄핵 표결 절차에 들어가는데, 그리고 나서 주말에 정말 또 분노한 촛불을 유발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저 계기를 또 청와대에서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 때문에 상당히 전 좀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재난의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재난뿐만 아니라 뭐 전쟁, 도발의 가능성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데 예. 여성 지도자로서 머리 때문에 뭐 20분이 됐든 90분이 됐든 그것도 지금 대낮에 그런 거 아닙니까? 낮 시간에. 잠시만요. 뭐 민영수 원장님이랑 고영신 박사님은 저를 포함해서 남자이기 때문에 약간 좀 더 내밀하게 보면 저 의원님도 여성 정치인인데 만약에 머리가 풀어헤친 상태에서 저런 전쟁 상황이나 전시 상황 말고 저의 감정은 조금 이해할 수 있지는 않나요? 아니요. 위기 상황 아닙니까? 저렇다면 그냥 나와야죠. 예.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수혜만 나도 그 공직자들 골프 치러 못 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시당초 출발을 못 하게 하잖아요. 예. 지금 수혜 현장이 아니라 아니 우리 애들 국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그 머리를 갖다 2분이라도 머리 합니까? 그냥 아니 걸어가면서 머리 하면서 양치하면서 지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장에. 그러면서 지시를 하는 거. 그러니까 김장수 그 안보실장이랑 전부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대통령께서 10시 반인가 유리창을 깨서라도 구해라고 했다면서요. 예. 그럼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이 지금 아침 일어나서 채비해서 정식으로 출근해서 집무실에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관저에서 그러면 관저 집무실에서 제대로 지시를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게 지금 대통령의 자질이나 청와대의 기강과 지금 연동되는 문제인데요. 그 저도에 휴가 가셨을 때 머리를 이렇게 대충 묶고 나와서 찍은 모습이 있는데 저도 사진이 있죠. 뭐 그런 모습으로라도 튀어나왔어야 맞는 것이고 그렇게 해가지고선 상황에 대해서 그 통제를 하고 대통령으로서의 그 위기관리에 대한 통화를 했다면 정말 그 비극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저렇게 나름대로 노력을 했구나라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런 그 수용은 있었을 텐데 지금 그게 아니고 그 자식을 가진 부모 마음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다른 것도 아니고 머리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감정적으로 굉장히 휘발성이 있는 사안이 돼버렸습니다. 김정은 국장, 좀 청와대 안으로 좀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머리 손질 여부랑 떠나서 이제 근무실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출 준비가 전혀 안 되는 상태였던 거잖아요. 이것만 보면.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청와대 해명과 보도된 걸 좀 종합을 해 보면 예. 오전에는 아마 뭐 머리를 이렇게 단장하지 않고 그냥 느슨하게 있었던 것 같고요. 관저에. 느슨하게 있다가 이제 상황이 좀 심각해지니까 이거 좀 가봐야 되겠구나. 외부 나가봐야 되니까 이제 머리 그때 빨리 불러서 이제 머리 손질 올림머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세월호시 7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 기강회의 문제로 접근하겠다. 아하.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이 사태 모든 것들을 정말 지시하고 상황을 파악해서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 최종적인 어떤 책임 있는 대통령이 오전에 느슨한 상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머리 손질 한 것도 문제지만은 오전에 과연 도대체 어떤 근무 상태였는지 대통령부터 어떤 근무 상태였는지 당연히 대통령이 그런 상태니까 아래 참모들은 대면 보고해서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토론할 기회도 없이 그냥 계속 서면으로만 보내는 거잖아요 무조건. 예. 그러니까 일방적으로만 그냥 우린 보냈으니까 됐고 대통령이 특히 이제 김장수 실장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첫 번째 대면 보고 하지 않고 그냥
서면으로 했느냐 예. 그러니까 그 청와대 물어보세요 뭐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대통령이 현재 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걸 약간 이제 대표직을 그만두시고 미국을 그 친박계 의원들하고 방문하신 적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요. 네. 근데 물론 그때 이제 뭐 공항에서 그 머리 핀 때문에 소리가 나가지고 뭐 핀을 일일이 다 풀르고 다시 또 핀을 끼고 하는데 시간이 걸린 해프닝에 더하여 그날 새벽에 그 당시 대표께 뭔가를 전달해야 되는데 친박 의원들이 마치도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다느냐를 결정하듯이 누가 갈 것이냐를 가지고 밤새 자기네들끼리 수기를 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친박 의원들이 들었는데 대통령에게 뭘 전달해야 되는데 머리 손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전해줬다. 그것도 그렇고 이제 그 시간에 이제 그 메시지를 전달했을 경우에 당시 그 박근혜 대표의 반응에 대해서 상당히 전전긍긍하면서 뭐 그랬다는 얘기가 들렸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게 이야기로 전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인지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머리를 했다라는 자체는 굉장히 이거는 좀 심각한 청와대의 기강 문제와 연결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에 민정수 선생님 청와대 일지 나왔잖아요. 저희가 쭉 보면 오후 3시부터 쭉 했는데 지금 김정은 국장의 얘기와 뭐 여러분들 얘기를 조합해 보니까 외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관저에 있는 오전이 더 큰 문제였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네. 머리 올림 때문에. 그렇죠. 이제 정시 출근을 떠나서 청와대 관저 집무실에 앉아서 했더라 상황이 딱 10시 때 벌어졌으면은 그때 김장수 안보실장이 지금 현재 해명하기로는 대통령께서 유리창을 깨서라도 즉시 구출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서면 보고를 하니까. 그러면 그때 이미 대통령께서 관저든 어디든 간에 근무를 하고 있었던 걸로 보는데 예. 그게 완전히 거짓말로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 오전 일정이 지금 애매하게 지금 돼 있잖아. 지금 그렇죠. 전부 감싸고 지금 있는 걸로 머리 되잖아요. 손질 때문에 다시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요. 완전히 지금 그때 당시에는 거의 대통령께서 실질적으로 근무 자세가 아니었다라는 게 지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오전 10시 때 있는 대통령께서는 근무할 그런 채비가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지금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예. 그 얼마나 지금 이 국민이 분통 터질 일이에요. 그리고 저번에 이제 김기춘 전 실장이 국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대통령께서는 일어나면 출근이고 주무시면 퇴근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 어디에 계시든 간에 집무실이 여러 군데 있고 그러니까 일어나면 바로 출근이다. 일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또 오늘 청문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관저 안에 집무실이 있고 또 내실이 있다. 내실이 있는 부분, 내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는지 나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예. 대통령이 전혀 어떤 직무를 할 채비가 안 돼 있었는데 처음에는 김기춘 실장이 어쨌든 일어나셨으니까 그거는 출근한 거 아니냐라고 방어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그 화면 보면 옆에 김재원 정문석이 웃었잖아요. 씩하고 웃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예. 그 국회 운영위원회 할 때.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김기춘 실장이 방어를 해도 참 어떻게 저렇게 방어하나 참 감탄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오늘 전체적으로 보도된 걸 종합을 해보면 오전에는 상당히 해이한 상태로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죠. 정치권도 잠시만요. 정치권도 오늘 이 대통령의 머리 손질 얘기에 엄청나게 불을 뿜었습니다. 추미애 대표 울먹이기까지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세월호 당일날 315명이 물속에 잠겨 있다는 보고를 받은 이후에도 대통령이 머리 손질을 하느라 90여 분 시간을 보냈다는 뉴스 보도를 접하고 그냥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으로 대통령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추미애 대표의 발언도 강경했지만 이재명 시장의 발언이 굉장히 셌어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 우선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거에 이제 기소하고 나서 봐야 되겠죠. 아직은 이제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소추가 안 되는 거고 어쨌든 탄핵이든 또 뭐 하야든 어떻게 해서 이제 물러나시게 되면 그때 기소가 돼서 이제 재판을 받을 텐데 아직 이제 어떤 죄가 적용될지 모르잖아요. 이제 물론 이제 제3자 뇌물죄라든지 이런 게 적용이 되면 액수가 크니까 아마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이재명 시장 얘기는 그런 뜻이겠죠. 이제 이 정황이 또 기본적으로 안 좋다. 그냥 단순히 이 죄가 될 만한 어떤 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변명하는 거라든지 더구나 그렇죠. 그날 이렇게
머리를 하고 있었다 이렇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그 상황 인식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어떤 법원에서 재판할 때 좀 엄하게 더 해달라. 그리고 또 워낙 이재명 시장이 요즘에 하는 게 뭐 시원하게 얘기하는 어떤 그런 걸로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앞장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수사로 정치적 수사로 쓴 거라고 봐야겠죠. 고 박사님. 근데 청와대에 지금 약간의 베일이 먼지가 약간 보이잖아요. 예, 이제 저 머리 손질로. 근데 청와대는 또 그냥 90분이 아니라 20분밖에 안 됐다라 해명하고 또 끝났어요. 또 7시간이 뭐 했는지 해명을 안 했단 말이죠. 90분 했다는데 20분 했으면 나머지 70분은 또 뭐 했을까요? 그 부분이 또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청와대의 대응을 보면은 정말 찔끔찔끔 이러다 보니까 의혹은 해소되지는 않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양파 껍질 벗기듯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굿판, 성형, 머리 손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청와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명쾌하게 설명을 못하는지 대통령도 3번의 담화가 있었습니다마는 7시간에 그러한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를 않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언급을 하지 못할 만한 특별한 상황이 있었던가만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떳떳하게 밝힐 수가 있다면 왜 못 밝히겠습니까? 그럼 그거 관제에 있던 잠시만요. 그러니까 그거는 머리 손질보다 더 큰 거겠죠? 그러겠죠. 본인이 나 머리 그때 손질을 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 뭐 저 세월호 7시간의 문제가 어제 오늘 최순실 씨가 났기 때문에 더 크게 지금 번졌지만 과거에도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가 됐던 거기 때문에 예. 그 당시 뭐 머리 손질 한 20-30분 한다고 좀 늦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확하게 해명한 적도 없고 이번 1, 2, 3차 담화에서도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더 다른 사안도 있지 않겠느냐 보면서 굿판에다 성형에다 머리에다 또 다른 일까지 이게 다 함께 있었던 걸로 저는 느껴집니다. 네, 지금 김기춘 실장이 그 운영위원회에서 일어나면 출근이고 또 이제 잠자리에 들어가시면 퇴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보아서 김기춘 실장은 4월 16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대략 아시는 게 아닌가라는 추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오후에 머리 손질을 했다는 것까지 지금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만 딱 나왔죠.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게 이게 참 역설적이긴 하지만 오후에 머리 손질을 했다면 오후에 세간에서 그 의혹을 가지는 성형 시술이라든지 또는 영양주사를 맡기는 좀 어려웠겠다. 머리 손질을 했으니까. 원래 가장 의혹 중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던 성형주사 그렇죠. 이거는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오후에 머리 손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그 노란 유니폼에 맞게 머리를 좀 부수수하게 뭐 연출을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으로 봐서. 예. 근데 오후에 머리 손질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말씀하셨잖아요. 오전에 그럼 준비가 안 된 것이다. 그럼 오전에 그럼 또 뭘 했느냐라는 의문을 또 야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야당 인사들이라든지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 같이 뭐 법정 최고형까지 말하는데 너무나 무섭고 어떻게 아무리 이런 정치 상황이긴 하지만은 너무 진짜 극단적인 발언이 아니야? 이런 문제 제기를 함과 동시에 왜 자꾸 야권의 그 인사들로 하여금 이렇게 할 수 있는 빌미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인가? 왜 이런 일을 자꾸 유발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풀려가는 게요. 조금씩 이제 맞춰집니까? 취임 초기잖아요. 2014년. 아니요, 1년이 지나면 대통령 취임 시험입니다. 초기잖아요. 그렇죠. 2013년 취임하고 이게 전반기지 않습니까? 대통령한테 누가 말을 못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거 한다고 그러면 누구 하나도 제대로 말 못할 상황에서 대통령께서는 오전에 좀 늦게 일어나셔가지고 늦게 채배하고 대충 하다가 그리고 무슨 상감마마 행차입니까? 아니 3시에 중대본 보십시오. 3시에 중대본 방문 지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5시에 나서요. 그러면은 2시간 동안 상감마마 행차 준비한 것밖에 더 됩니까? 일정상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정이죠. 지금 이제 2분에 걸쳐서 가야 될 거 아니야. 3시에 중대본 방문을 지시할 것이 아니라 2분 만에, 3시 2분에 중대본에 도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전에도 김장수
인전이 유리창을 깨라고 했다 그러면은 정말로 유리창을 깨라고 했으면은 그때 당시 그럼 10시 반부터 유리창을 깨서 구출했는지 안 했는지를 갖다가 대통령이 수시로 확인을 하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보고를 하기 전에. 밑에 사람들은 보고하기 힘들다고 하대요. 예. 왜냐하면 그 대통령이 당분간 나 찾지만 하면은 못 찾는 것이 부속실 직원들이래요. 예. 근데 근무한 그 비서관한테 물어봤어, 후배들한테.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 대통령이 10시에 돼서 그렇게 했으면 유리창을 깨서라도 구해놓고 나서 본인은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나 머리하고 할 테니까 2시간 동안 준비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 상황을 보면 그날 이제 그리고 이제 그날 청와대는 공식 일정이 없었잖아요. 이제 그렇죠. 대통령이 없었다고 그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그리고 약간 근무도 느슨하게 한 것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이 주장을 했어요. 이제 그 대통령 일정을 전부 다 조사를 해봤더니 예. 수요일 날 공식 일정이 없었던 날이 많았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이요. 그렇죠. 특히 2014년 4월 2일, 4월 9일, 4월 16일, 4월 23일, 4월 30일, 5월 7일, 6주 연속 수요일날 공식 일정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주민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는 거는 뭔가 매주 수요일마다 뭔가를 꾸준히 정기적으로 이번 주 수요일 날 뭐 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이거 뭐 봅시다라든가 이런 뭔가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4월 23일부터 이 뒤쪽은 아마 세월호 참사가 났기 때문에 뭐 다른 뭐 그게 변수가 됐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4월 2일, 9일, 16일 3주 연속 수요일 날 비워놨단 말이에요. 이건 일부러 비워놨다는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뭐 외국 손님이 뭐 국빈이 올 수도 있고 뭐 내부에서 누구 만날 수도 있는 거지만은 일부러 수요일은 다 이리저리 화요일, 목요일로 이렇게 제껴놓으면서 그 비워놨다는 얘기는 뭔가 정기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었다. 이 상당히 설득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예.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그 김영재 성형의원 원장이 매주 수요일이 정기 휴진일이다라고 밝힌 적이 있어서 이제 예. 또 우연입니다. 이 박주민 의원은 이 두 개가 뭔가 너무 겹친다, 뭔가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확대하자면 규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래서- 오전에 뭘 했는지가 이제 또 다른 궁금증으로 스무고개네. 그러니까 남는 것이죠. 본인 입으로는 굿은 아니라고 분명히 대국민당한테 얘기를 네, 했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형 시술이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또 김영재 원장이 수요일마다 휴무면 뭐 그러니까 진짜- 그날 예. 오후에는 가능성이 없지만 오전이 비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없었는데.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세월호와 관련해 가지고 국민 앞에서 사과하시기 전에 그때가 국무회의인지 대수비인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세월호 선장, 그다음에 그 유병원, 그다음에 그 관계 당국의 그 관료들을 굉장히 질타하시면서 마치 또 본인은 유체 이탈하듯이 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 또 원성이 높아졌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분위기로 볼 때 참 그 규명해야 될 부분이 많은 예. 것 같습니다. 전 뭐 김장수 당시 외교 안보실장이죠. 안보실장 지금 뭐 주미대사로 중대사로 중대사죠.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뭐 전화로 지시를 받았다는데 사실 여부에 대한 규명도 이 부분도 특검에서 해야 할 것 같고. 다시 또 주중대사에게 물어봐야 되겠네. 이 올림머리에 대해서. 태반 주사, 마늘 주사, 또 뭐 100억 주사 이런 거 수시로 맞았고 그 중에 하나는 상당히 수면 유도제가 들어가서 오래 자면서 이렇게 맞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은 통상적으로 본다면 여성들 같으면은 되게 좀 일찍 일어납니다. 어머니 심정들 보면은 어머니 우리 집 사람이나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요. 밥도 하고 뭐 다 그런 하니까.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늦게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예. 얼굴부터 이 세수하고 얼굴하고 머리 손질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오후에 이렇게 머리 손질을 처음 했다고 한다면은 그 이전에 오전 상황이 사실은 근무를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근무할 상황도 아니었고 누가 대면복으로 할 상황도 아닌 그런 상태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오후에 이렇게 얼굴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이 뭐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부스스하고 뭐가 조금 자다 일어난 분 아니신가 하는 알겠습니다.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은 오후 그 한 두세 시간의 비 시간에 대해서 뭐 했느냐가 상당히 초점이었다면 오전 부분에 대해서 몇 시에 일어나셔서 오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좀 밝혀져야 할 것 같아요. 누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은 없잖아요. 서면 보고 이렇게 열 몇 번 했고 유선 보고 몇 번 했고 이런 얘기만 있지. 예. 그것에 대해서도 규명을 특검에서 좀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앞으로 뭐 취재도 되고 특검에서 규명이 돼야 될 텐데 이제 들으셨던 것처럼 이런 머리 손질 보도가 사실이라면
도대체 대통령은 어떤 마음으로 이 전속 단골 미용사를 불렀던 건지 궁금합니다. 대통령의 당시 심리를 제가 좀 유추해보기 위해서 정신과 전문의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기 때문에요. 응급사태가 생겼을 때 기민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평소에 하던 대로 이제 맡겨놓으면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거나 습관은 그렇게 잘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세월호 3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생각하는 최우선순위의 일은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어떤 책임이라는 생각이 덜 들었을 수도 있어요. 네,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박 대통령의 헤어스타일을 보면 90년대부터 좀 일관성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아니죠. 2006년, 7년 경선 당시에 단발머리를 하신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예. 대체적으로는 저렇게 사진에 보는 것처럼 올린 네, 머리죠. 그 단발머리보다는 올린 머리가 그 이미지 그리고 국민들의 호응이 높다라는 그것 때문에 올렸고 그 여자들이요 자기 머리 스타일을 하면 남들이 어떻게 보든 그걸 바꾸기는 그게 쉽지 않고 바꾼다는 건 심적으로 변화가 있을 때 이제 바꾼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 머리를 유지하시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렇죠. 대통령으로서 아침 일찍 준비를 하고 평일날인데 적어도 뭐 관저에서도 직무를 하실 수는 있지만 그런 준비는 돼 있으셔야죠. 국정의 수반이고 행정부를 총괄하시는 분 아닙니까? 국가의 원수고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아니 그 대통령 아까 그 조국 의원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시기 전에 당 대표 시절 또 해외 출장 이렇게 같이 간 의원들한테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요. 정말 그때 이제 대통령이 머리 풀고 일정이 끝나버리면은 누구나 급한 상황도 얘기 못 하고 해서 심지어 뭐 이해창 총재도 연락이 안 되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직접 제가 들은 얘기인데 아무튼 그래서 서로 못 들어가고 박근혜 의원의 대표에게 누가 얘기를 하는데 못 들어가서 이제 어느 남성 의원 한 분이 직접 가서 그 얘기를 문을 그냥 밀고 들어가서 이렇게 했다라고 할 정도로서 상당히 그런데 이제 떨어지면 어때요? 이 대통령이 이게 해외 출장 비행기를 가면 5시간, 6시간도 꼿꼿하게 앉아가지고 흐트러짐이 없는데 아무튼 일정이 끝나고 머리 풀면은 그 다음부터 접촉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굉장히 단절이 돼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이제 그 남자 의원이 밀고 들어가서 보고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시더래요. 그렇게 밀고 들어가니까 미움을 받죠. 그렇게 밀고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그 의원은 미움을 받으셨군요. 머리 손질이 안 되는데 들어가가지고. 근데 머리 손질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 사람의 입이 지금 오히려 김기춘 전 시절보다 더 궁금해졌어요. 바로 전속 미용사인데 김정은 국장. 이 청담동에 상당히 유명한 미용사라는 게 좀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네, 오늘 이제 오늘 청문회에서 이제 아침에 보도가 나오니까 이 안민석 의원이 이제 증인으로 신청을 했죠. 아마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아마 3차, 4차 청문회 어느 쪽이든 이제 이 증언을 하러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이제 이 인생 스토리도 그 있어요 보면은 원래 이제 여상 상업고도 상고를 나와서 은행원을 하다가 이제 뭘 할까 이러고 있는데 이제 언니가 아마 영국에서 살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 영국에 와서 뭐 패션 디자인 이런 쪽 공부를 해라. 그래서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이 미용 기술을 배우게 됐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인연으로 영국에 본사를 둔 아마 그 미용실을 이제 체인점을 이제 한국에 낸 거죠. 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특히 이제 주한 그 외국 사절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그 자주 찾는 이런 단골로 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특히 이제 유럽 쪽의 어떤 최신 유행이라든지 이런 헤어 디자인을 잘 하고 그래서 상당히 그 강남에서 유명한 이렇게 처음에 압구정점 1호를 냈고 그래서 유명한 이런 그 미용실 원장으로 알려져 있죠. 저 원장이 최순실 씨가 대통령에게 소개해 준 건 뭐 그것도 팩트입니까? 그렇게 알려져 있죠. 이분이 그렇게 아마 기자들이 찾아와서 물어봤을 때도 인정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예, 방금 전에 저희가 채널의 취재진이 이 유명 헤어숍 원장인 정 씨를 인터뷰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화면을 볼 텐데요. 정 씨가 채널의 취재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전에 내시기 전에 제가 삼성동에 가서 제가 또 해드린 적 있고 맡아서 하자면 그러다가 대통령 되니까 해달라. 연락이 왔었어요. 최순실 씨가 연결해 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건 제가 잘 모르죠. 그건 이제 그분이 이제 해주신 건지 그건 잘 모르죠. 원장님 맞으시죠?
갔다 오신 거 맞아요? 청문회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계신데요. 해명 안 하시면은 더 좀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냥 한마디만 해주세요. 보도 관련해서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오후 몇 시에 가셨어요? 아침에 갔다가 다시 가신 거 맞아요? 몇 시에 다시 갔다 오셨어요? 머리 일부러 부스스하게 하신 거 맞죠? 한마디만 해주세요. 한마디. 원장님 한마디만. 원장님 한마디만. 할 말이 없어. 원장님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오늘 오전 출근길 모습인데 아무래도 지금 어떤 말을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그렇겠죠. 볼 수 있죠. 예, 뭐 정모 씨죠. 정모 씨 원장. 정 원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이 느닷없이 하루아침에 뭐 대통령의 전속 미용사라는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또 특별한 지위에 있기도 합니다만은 뭐 외부에 안 알려진 사람인데 어느 날 자고 나고 보니까 하루아침에 유명인사가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저렇게 언론 취재가 뭐 이렇게 쏟아지니까 상당히 당황도 했겠습니다만 어차피 오늘 국조특위에서 다음 청문회 때 증인으로 이렇게 채택하기로 뭐 이렇게 대충 의견을 모은 것 같아서 어쨌든 국민들 앞에 얼굴을 들이내 보일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뭐 아시는 대로 최순실 씨가 단골 그 미장원이었고 그분을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소개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청와대 뭐 전속 미용사로서 활동을 해온 것 같은데 뭐 미용사뿐만 아니라 이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이발하러 가면은 어떤 때는 좀 썸떡할 때가 있거든요. 칼로 뭐 면도를 하고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혹시 이러다가 혹시 정신이 이상되면은 이거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도 가끔 하기 때문에 여성은 모르겠습니다. 미용사는 어떤지 모르지만 남자 이용사 이 경우는 여러 면에서 아마 이 검증을 해야 할 거예요. 속보 한번 확인해보고 다시 비용사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김성태 국조특위위원장이 2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나오라고 했는데 장시호 씨, 그러니까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가 오후에 2시 40분에 속해될 오후 일정에 출석을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시각 국회 청문회장 모습도 보고 계신데요. 한 13분여 남았습니다. 장시호 씨가 모습을 드러낸 대로 바로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후 특조가 조금 오전에 좀 맹탕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장시호 씨 출석으로 좀 어떤 분위기가 될지도 저희가 집중을 해봐야겠네요. 어쨌든 미용사는 아직까지 이제 정확히 청와대를 갔다 왔다라는 이제 일부 보도만 말고는 크게 지금 뭐 파장을 일으키만 말은 안 하고 있는데 김정은 국장 이게 대통령과 미용사들의 관계 특히 예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 단골 미용사의 관계가 유난히 특별했나 보더라고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또 머리를 이렇게 다듬거나 할 때 보면 그냥 말없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뭐 정말 그 뭐랄까요, 뭐 가슴속에 있는 대화일 수도 있고 하지만 정말 사소한 이야기도 다 나누는 관계이기 때문에 예. 실은 대통령의 가장 그 내밀한 어떤 그 사생활에 대해서도 그 알 수가 있는 관계가 되죠. 그래서 과거에 그 청와대 이제 이발사, 그러니까 대통령 전용 이발사 같은 경우는 이발실장 뭐 이런 말까지 있었죠. 그런데 아무튼 그 박근혜 대통령이 좀 올린 머리가 참 하는데 참 이런 식의 참 그 재난의 시기에서 그래서 그런데 에피소드가 좀 몇 개 있어요. 예. 사실은 옛날 이제 그 대표 시절에 그 미국을 방문을 했는데 이 올린 머리에 이제 아까 여성 앵커께서 설명하죠. 이 핀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머리에 이제 핀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이게 미국은 이제 국토보안부가 굉장히 셉니다. 그 국내선도 사실은 비행기 이게 굉장히 세거든요. 근데 비행기 안에 대통령 박근혜 그때 대표 시절에 의원 시절에 이제 갔는데 이 머리핀이 보안에 걸린 거예요. 예. 그래서 머리핀을 다 푸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도 좀 봐달라고 하는데 안 봐줘. 미국은 안 봐줍니다. 절대. 그래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머리핀을 24개를 아마 꽂았는 모양인데 23개를 다 풀어가지고 했는데 한 개를 못 찾아가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머리핀을 또 다 풀었대요. 예. 풀고 이제 그 검색대를 통과하는 그런 그 해프닝이 아닌 해프닝도 그때 당시 뭐 이혜훈 의원도 당시에 수행하고 그런 걸로 알려져 있었죠. 근데 아무튼 저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그 상당히 유명해서 많은 그 불평 불만이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일이 터진 것 같습니다. 짧게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저 의원님, 저 올림머리 파문이 탄핵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표결에도? 아니 표결은 이미 뭐 저거 아니라도
대충 이제 숫자가 정해져가지고 표결에 어떤 반전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은 안 드는데 지금 야당에서 무슨 주장을 하냐면 예. 탄핵의 소추안이 가결이 되면 원래는 그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과정을 거쳐야 그렇죠. 되는데 당장 내려가라는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 좀 있잖아요. 이따 다시 할 거예요. 그거를 지금 또 빌미 삼는 이 소재가 이 올림머리가 될까봐 예. 그거는 사실 우리 시스템하고 사실 안 맞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국민 감정을 아주 지금 최악으로 만드는 소재가 돼버렸거든요. 그런데다가 엊그저껜가 그 경호실 차장입니까? 그분이 외부에서 들어온 인사가 그날 없었다 없었다 그랬는데 지금 이분은 외부 인사인데 이제 와서 또 뭐라고 설명하냐면 계약직이라 그렇다. 근데 자기 미장원을 지금 운영하는 사람인데 계약직이라 없는 걸로 얘기했다라는 거는 간호장교 2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온 간호장교 없다라고 둘러댄 거나 비슷한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 신뢰는 더 떨어지고 이 이야기는 주말까지 계속 가가지고 예. 이게 화근이 될 것 같습니다. 7시간의 조각이 조금 부스러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 조각이 어떻게 맞춰질지도 저희 뉴스급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